네, 진짜 제주 토종 백년초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진짜 토종 백년초의 주인공이신 제국 백년초의 주인공 우리 김제국 관장님을 만나서 제주 백년초의 역사와 앞으로의 미래가치, 그리고 제주도 분들이 밀감 산업 이상으로 백년초 산업이 밝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제국 관장님이 그 제주 백년초를 지금까지 보존해온 그 부분에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보존이라는 거는요, 그냥 우리 것을 지킨다 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한 40년 전부터 이게 거의 멸종이 됐었습니다. 우리 제주 고유종이. 그런데 그 멸종은 됐지만은 그 역사성은 약 1000년여에 가까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그 병원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민간요법으로서 그 상처가 나거나 질병이 생기면은 그 자연에 있는 그 식물들을 채취해가지고 그 치료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유일하게 이 백년초라는 그 작물이 있었습니다. 1500년 전부터. 근데 역사의 그 중약대사전에도 기록된 바와 같이 930년 전에 중약대사전에 120가지 병 치료제로 기록이 된 걸로부터만 얘기를 하겠는데, 네네. 이제 이 아무리 고유 명사를 붙이더라도 그 기록된 걸로 얘기를 해야지. 왜냐하면은 다른 분들 전부 다 그 식물을 갖고 예로부터 하는데, 그 예로라는 것은 그 10년, 20년, 30년, 50년 이게 예로가 아니고 최소한 400~500년이 지난 그 전부터 내려온 것이 그게 그 고유성이 있는 거고 역사성이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한 거를 그 예로부터라고 해야지. 무조건 하고 그 예로부터라는 용어를 쓰니까 많이 그 사회적으로 왜곡도 되고 또 반칙적인 그런 언어들이 많이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래도 단일 작목으로서 이 지구상에 딱 한 군데만 있는 작물이 그래도 900여 년 전에 사람들이 병 치료제로 기록이 돼 있다는 거는 이거 참 대단한 작물입니다. 단일 작목으로 그 120가지 병 치료제로 기록이 된다는 건 작물은 없습니다. 근데 백년초만큼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구한 역사가 흘러오다 보니까 근대 사회에 와가지고는 이 의학이 발달하고 이런 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 치료하는 거를 민간요법에 의존하지 않고 편리하고 손쉬운 거, 그리고 그 가까운 곳에 가가지고 병원을 찾아 치료하는데, 과거에는 다리가 부러지거나 전몸살을 하거나 또 몸속에 동티가 나거나 또 볼거리 종기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질병들이 발생을 하면은 백년초를 채취해 가지고 상처 부위에 접착을 시켜줘 가지고 치료를 하곤 하였던 겁니다. 네, 그러면요. 그 한림읍에 있는 원령리에 있는 그 멕시코산 선인장하고 제주 백년초가 간단하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우선 그 수명부터가 차이가 있고요. 파종할 때에 그 선인장은 그 잎사귀를 따가지고 땅에 심어가지고 간식을 하지만, 그리고 간식을 얻더라도 8년이 지나게 되면은 스스로 자체적으로 그 전에 난 그 마디에서 스스로 누렇게 변하면서 잎사귀들이 그 수명이 다하는 그런 작물이고요. 우리 백년초는 열매, 그 나무에 달려있는 그 열매를 따가지고 땅에 파종을 하게 되면 바로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그 새순이 그 백년초가 나오는 그런 그 형태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부터가 다르고요. 우리 백년초는 꽃이 피기 전에 꽃몽울이 자체가 빨갛고, 그 한림 쪽에 있는 선인장은 초록색입니다. 녹색. 그리고 꽃도 그 한림 거는 피게 되면 노란 꽃이고, 저희 집 백년초 꽃은 빨간 꽃입니다. 그리고 그 꽃이 떨어지면은 열매가 되는데, 그 열매에서 또 한 3~4주가 지나면은 또 꽃이 피어가지고 또 열매가 나오고, 또 꽃이 또 거기에서 또 피어서 또 열매가 나오고 해가지고 열매 하나에 그 열매가 이어져 가지고 한 40개까지 달리는 것이 우리 백년초 열매의 특징입니다. 네, 그러면요, 지금 그 한림에 있는 그 선인장입니까? 멕시코산 선인장은 그거를 사람이 먹어서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 글쎄요, 뭐
그거를 내가 그 의사가 아니기 아니고 때문에, 과학자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라는 그 말을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은 어떻든 외국에서 들어올 들어온 때에는 그 식물 자체가 원산지가 학술적으로 그 작물이 예. 사람이 먹어도 괜찮다라는 학술적인 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자료가 없는 식물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그 백년초의 효능이라든가 그 먹을 수 있는 거, 그 과거의 역사성을 많이 도용을 80~90%가 도용을 해가지고 그 사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그 백년초가 아닙니다. 그거는 선인장이지. 선인장이죠. 예. 그래서 먹게 되면은 부작용이 그 스스로도 그분들도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 선인장을 먹으면은 그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오고 그걸 먹게 되면은 오한이 뒤틀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면역 현상이 그건 면역 현상이 아니고 우리 의학적으로 말할 때에는 그건 독성입니다. 독성. 예. 그러면 제주 백년초의 그 원산지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제주도 내에서도. 우리 제주도 이 백년초는 원산지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어디? 예. 제주도 그냥 제주도 전체에 자생을 하고 있었다. 예. 그래서 이게 제주 백년초라고 예로부터 이끌어져 왔는데 그러면 제주 백년초와 그 한림에 있는 선인장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 저희 박물관에 오시든지 아니면은 궁금하시면 찾아오시면은 그 한림에 있는 선인장이랑 우리 백년초랑 이게 다 같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밖에 나가서 그거를 직접 또 촬영을 또 따로 이렇게 보여서 말씀을 좀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이제 김재욱 관장님이 여기 그 백년초 박물관을 운영하신 지는 몇 년쯤 됐습니까? 제가 운영한 지는 40년 됐습니다. 40년. 한 곳에서 40년. 요 바로 보이는 저 범섬 앞에서만 오직 여기 신문에도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연도. 저기 신문에 손바닥 선인장 특화를 그 1999년도 아닙니까? 그러네. 1999년 3월 23일. 벌써 20몇 년이 됐는데 대단합니다. 신문 난것만 해도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 그 지금 이 제국 백년초, 제주 백년초를 식물 도감에 그 이거 올리게 된 계기랄까 어떻게 해서 학술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그걸 한번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죠. 제주도 그 제주대학교 내에 김문홍 교수님 식물학과 그 교수님이신 김문홍 교수님 또 현직에 계시는 고석찬 교수님 또 저 경북대에 생물학과에 교수님으로 계신 권덕기 교수님 또 저 충북대에 김재현 교수님 이렇게 여러 교수님들이 이 식물을 갖고 학술적 연구를 4~5년씩 해가지고 분류학 논문도 이제 그 투고를 하게 되었고 학술지에 또는 개통학 논문도 이렇게 투고를 하게 되었고 또 이번에 생물 아열대 이 제주도 저 버버촌에 보시면은 그 아열대 난대긴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최병호 박사님네 그분들도 같이 해가지고 그 이미 투고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한림에 있는 선인장은 해안 선인장이다. 그거는 백년초라는 얘기도 없는 거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구분한 논문이 또 이번에 또 나와서 그 투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1월 한 15일쯤 되면은 농진청에서 저희 그 백년초를 갖고 1년여 동안 성분과 효능을 다 그 검사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농진청에서 그 이번에 그 또 국제학술지 SCI에다가 또 농진청에서 우리 서귀포 제국 백년초를 그 저 학술지에 올리고 그렇게 국가기관에서도 이제는 앞장서고 있다. 그렇게 하고 대단하십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도 저희 그 백년초는 그 식품공전의 왕선인장 백년초 분류학 저희 그 분류학의 왕선인장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2 저자로 돼 있는데 거기에도 그 왕선인장으로 분류학을 해가지고 식물학계에 올라가 있는데 그 식약처에서도 저희 그 서귀포 제주 백년초를 그 원재료명을 왕선인장 백년초 이렇게 해가지고 공전 등재까지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 아직까지는 1차 산업하면 밀감 농사가 대부분 이제 수익 창출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 제주 백년초를 갖고 밀감에 버금다는 아주 저수입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가능하리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현재 농가가 한 10농가가 있는데 벌써 한 2년 전에
자기 땅에다가 묘종을 사갖고 가가지고 농사하신 분이 그 평수는 네. 약 200평, 250평에다가 한 500그루를 심어가지고 첫 해에는 1,000만 원, 그 다음 해에는 2,500만 원 이렇게 그래요. 수입들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그 작물을 사와 가지고 예, 예. 그 송금한 그 내역서들이 다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농가들은 네, 수매한 것이 그런데 뭐 그거 이상 더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농가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합니까? 많이 정도가 아니고 예. 제주도 전체 전체. 다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상에 한 곳밖에 없는 겁니다. 지구상에 다 분포되어 있는 이런 뭐 귤이라든가 다른 작목들 이것들도 지금 제주도 전역이 다 하고 대한민국이 거의 육지에서도 하는데 귤 같은 것도 이거는 지구상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독점적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은 경쟁력이 있고 예, 예. 독점적이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신소재 그 소재 원료를 찾아 가지고 또 그 찾더라도 천년 전에 실험지로 했다는 근거 자료가 있는 그런 작물을 찾아서 해야만이 그 정말 100년, 1000년 이렇게 독점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고소득 작물로서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제주 백년초를 이제 그 뭐 정년퇴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앞으로 귀농귀촌을 해서 제주도에서 진짜 그 뭔가 자기 부지가 조금 있고 나름대로 새로운 생산성이 되고 돈이 된다는 부분에서 지금 이게 비전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있을 정도가 아닙니다. 부족할 정도입니다. 원료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뭐 마케팅이나 상담 또 그리고 생산이 됐을 때도 모든 전량을 다 이쪽에서 수매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되어 내가 있습니다. 혼자 다 수매를 하려면은 그 시스템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예를 들어서 귤을 따가지고 농가들이 뭐 육지에 아는 분한테 자기 스스로 포장을 해서 보냈듯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그 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 뭐 서울 같은데 전국에다가 한 15군데가 우리 총판장들이 만들어져 있고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또 그 혼자 내가 다 하질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확을 해가지고 그 생물로 해서 그 보내기도 하고 하면은 얼마든지 파는 거 되지 않겠습니까? 마트에도 그 샐러드용으로도 이제 납품하고 과일은 과일대로 저 백화점이나 뭐 가락시장이나 이런 큰 시장에 이제 유통을 시켜가지고 수익을 받고 또 이제 열매 같은 거는 땅에 떨어지면은 3주면은 그 잎사귀가 나오기 때문에 묘종으로 또 판매 나가고 또 이 우리 백년초의 그 소재 원료는 그 한 30가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료가 되는 겁니다. 우선 그 화장품 원료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카페라든지 다방 같은데 그 식자재 원료로 나가게 되고 또 뭐 빵 만들고 이런 데에다가 또 식자재 빵 원료 재료로 나가게 되고 또 비누 뭐 제약 원료 뭐 유산균 원료 뭐 등등 기타로 한 30가지가 나가기 때문에 그 뭐 원료 당분간은 뭐 20-30년 동안은 그 후에는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한 20년 동안은 원료가 끄떡없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어떻든 어떤 토양이 좋고 나쁘면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토양이 나쁠수록 더 잘 되는 것이 이 백년초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농약을 치거나 뭐 이러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백년초의 그 장점은 우선 첫째 농약을 하지 말아야 되고 둘째 화학비료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체 그냥 파종만 해가지고 수확만 거두면 됩니다. 풀도 농업 비용이 들어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풀 뽑아낼 필요도 없다. 왜 그러냐? 파종을 하기 전에 부직포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덮어가지고 거기다 파종하면 김맬 일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백년초는 태풍이 불거나 모든 작물은 태풍이 불면은 부러지면은 나무 같은 게 못 써가지고 버리지만은 이 백년초는 썩는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러지게 되면은 작업을 해서 컨테이너에 놔뒀다가 가을이 돼서 나머지 수확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유통을 시키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물이 한 달 동안 고여 있어도 절대로 백년초는 썩지를 않습니다. 뿌리가 썩질 않습니다. 안 썩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 제가 뭐 더 말씀 안 해도 그런 작물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뭐 농사의 어떤 그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아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선인장은 이게 큰 가시도 있지만은
큰 가시를 제거하더라도 장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른 데 있는 예, 선인장들은 묘종은 그러면 가격대가 어느 정도? 예, 그 연수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좀 차이가 그렇습니까? 납니다. 예, 5만 원에서부터 10만 원 10만 이렇게 원 하는데 다양하게. 예. 예, 그 차이가는 연수에 따라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선인장은 그렇게 장가시가 있죠. 우리 이 백년초는 큰 가시는 있지만 장가시가 그러면 없습니다. 5만 원, 10만 원짜리를 이제 묘종을 구입을 해서 예. 몇 년 후부터는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2년 지나면 2년 지나면. 예, 예. 그래서 올해 심었을 경우에 내년 예. 내후년 가을부터 조금씩 수확을 하기 시작해서 3년째 되는 해에는 본격적으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첫 해에 제대로 돈 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뭐 300평에 심으면 1,000만 원은 수익이 기본 300평에도요? 예, 보장이 1,000만 됩니다. 원. 예, 그리고 그것이 4년 5년생이 될 때에는 예. 최저 1,500에서 2,000만 원 수익이 됩니다. 1,500에서요. 2,000. 예. 그 300평만 심어도. 예. 그 제주 백년초가 예로부터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민간요법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특효랄까? 예.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서. 우선 예. 이거를 먹게 되면은 예. 차로 해서 먹더라도 그 정말 5년씩 10년씩 병원 가도 우리는 일단 병원에 가라 합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예. 됩니다. 그래서 의사님들한테 진찰도 받으시고 6개월 1년 치료해도 안 나는 그 만성돼버린 병이 있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예, 예. 천식, 변비, 위염, 뭡니까 대장염, 볼거리. 또, 예, 또 볼거리 같은 예, 거, 예. 또 이 축농, 또 무릎 관절 이런 거는요. 그 한 2개만 먹어도 그 본인이 느낌이 다 오게 돼 있어요. 열매를 먹습니까? 이 이 줄기가 백년초입니다. 아, 원래. 줄기를요? 예, 열매가 백년초가 아닙니다. 아, 원래. 줄기가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예. 그 천년 전부터 다리가 부러지거나 전몸살 골골이 종기 화상을 입으면 잎사귀를 잘라 가지고 예, 예. 왕가시를 제거해서 옆으로 포를 떠 가지고 예, 예. 뭐 상처난 부위에 부착을 한다든가 예, 예. 뭐 그렇게 해가지고 민간요법으로 치료했는데 그 뭐 볼거리 종기 전몸살 뭐 이런 거는 2, 3일만 붙여 있어도 싹 낫는 그런 그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도인가요? 관광 대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건 어떤 부분에서? 도에서 예. 이 백년초 예. 그거 좀 뭐 열심히 노력해서 보존을 하고 예. 그 육성을 시켰다 해가지고 그런 대상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참 개인 한 사람이 40년 이상을 또 그 역대 조상님까지 합치면 300여 년 이상을 그 해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얘기인데, 예, 그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 그 상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대한민국에서 특히 과학적으로 입증된 상이 장영실 상인데 그 부분도 수상하게 됐는데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뭐 받은 지 한 몇 년이 됐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장영실 반열에 오르고 예, 공신력이 있는 예, 맞습니다. 또 장영실 전통의학 전통의학 국제 대상으로 해서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장영실 그래서 상. 우리 이거를 예. 그 사라져 가버린 예. 그런 그 고유 종이 다시 복원을 시키고 또 이렇게 널리 전파했다는 공로로 해서 그 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제가 장영실 상. 장영실 국제의학 의학상. 국제 대상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제주도에서 특별하게 이 제국 백년초가 앞으로 그 이바지할 부분이 워낙 많은데 그 대표님이 생각할 때 정말 그 도민들한테 어떻게 같이 공생공존하는 게 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그 뭡니까 내 마음은 예. 내 뜻은 참 요즘 뭐 밭작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작물들이 있지만 수익성에 참 그 농사 짓는 분들한테 따라가지도 못해주고 또 뭐 기후 변화가 심해가지고 뭐 태풍이라든가 뭐 또 장마라든가 이런 그 재난 재해에 취약한 그런 작물들로 농사를 지으면서 피해도 보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 우리 제주 백년초 요거를 해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은 고수익도 나고 그렇게 큰 그 걱정을 안 해도 이렇게 될 건데 그걸 알리고 싶어도 하도 그분들이 다른 작물들을 해가지고 그
신뢰감에 많이 그 불신을 가져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가서 우리 거 심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지금은 홍보를 안 하고 그냥 우리 이 내용을 알고 계신 그 농촌에 있는 분들이 한두 분씩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서 서로 상담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괜찮네 해서 그 묘종들을 사갖고 가가지고 농사들을 짓고 있는 것이 한 10여 군데 이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제가 어떻게 그분들한테 가서 이거 묘종사 농사 지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김재욱 관장님께서 제주 백년초를 뭐 한 30여 가지 제품들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매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들어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좀 소개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직접 한번 이루셨어가지고. 뭐 일상적으로 맨날 사용하고 마시고 예. 사용하는 거는 이 진액. 한번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뭐 식사를 해놓으면은 차를 마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차도 좋지만은 디저트용으로 진액입니까? 떠서 먹는 진액입니다. 거. 예, 그래서 차로 커피잔에 한 수저 놔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커피 타듯이 그렇게 해서 식후에 디저트용으로 하면은 입에 좀 그 안 좋은 그 여러 가지 부감 냄새도 없애주고 그런 기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또 얼굴에 뭐 아토피 같은 거, 여드름 같은 거 이렇게 나면 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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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초 세럼, 백년초 세럼, 요거 또 사용하면은 그 뭐 하루 이틀만 발라도 효과가 나는 거니까 얼굴에 피부에 바르는 거죠. 그렇게 되고 또 간단하게 이제 뭐 유산균으로 저런 거 타먹으려면 불편할 수 있지만은 유산균으로 우리가 유유 헬스케어하고 유유제약하고 좀 그게 요거 아닙니까? 우리가 몰랐던 이 진짜 백년초. 이건 분말로 됐습니까? 저 분말로 된 입에 털어놓고 침으로 이렇게 녹이면 되는데 요거에 또 기능성이 뭐 변비가 심한 분들 뭐 다이어트용으로 아주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 비누. 비누도 이게 그래도 뭡니까 그 얼굴에 백년초 비누네요. 얼굴에 뭐 여드름 같은 거나 발에 무좀 발에 무좀도 괜찮습니다. 몸이 간지럽거나 이럴 때는 이걸로 이제 목욕을 하거나 뭐 씻어주면은 아주 탁월한 효과가 나타나고들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건 뭐 우리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그 한 몇 군데 좀 유명한 그 쇼핑몰에 입점이 다 돼 있고 입점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제주 백년초는 제주를 지켰던 제주의 자존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 김재욱 관장님이 그 40년의 뚝심물 정말 여기에 혼을 담고 피와 땀과 정성이 담아 있는데, 우리 도민들이라든가 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주 백년초를과 앞으로 어떻게 그 미래를 이제 이끌고 가실 계획이신지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뭐 이분 저분한테 가가지고 뭐 우리 제주 백년초를 갖고 원료로 하거나 또는 농작물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소득들을 올리십시오 말하기가 좀 쑥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언론이라든가 신문지상 이런 데로 해서 그나마 그 홍보가 좀 돼가지고 이 우리 제주 고유 종을 갖고 뭐 이렇게 다양한 상품을 만들고 또 다양한 그 뭐 식품류로 상품을 만들고 또는 또 생으로 저희는 뭐 백화점, 농협, 마트 같은데 이렇게 납품해서 샐러드용 같은 거라든가 튀김용으로 이렇게 사용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농사하시는 분들한테 팔로도 자동적으로 되는 거고 오히려 경기 현상이 낫지 않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상품이 다양성이 많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들도 다 좋은 농작물들이지만은 그래도 간편하고 너무 비용이 덜 들고 그리고 자기 몸 노력이 거의 안 들어가는 작물이기 때문에 좀 이런 작물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같이 병행을 하면서 다른 작물도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것도 같이 관심을 갖고 그 농사들을 지어보시면 어떤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홍보되는 거는 우리 이렇게 언론에서 하시는 분들이 좀 맡아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이게 제주도에서 메이드 인 제주라고 하는 브랜드를 갖고
전 세계로 판로가 되고 또 이걸 갖고 특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겠지만 건강에 아주 파격적으로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하고 무농약이고 그 뭐 화학 비료를 또 안 쓰고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제주 백년초를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제국 백년초와 더불어서 제주의 힐링의 어쨌든 그러한 모범적인 제품이 되기를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021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